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 전문가님께서 MACD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비트초아입니다. 자, 오늘 2부 강의는요, MACD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 게 이 기술적 분석 지표의 유형들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한 것들 좀 체크를 해볼게요. 추세선과 이평선을 했고요. 그리고 RSI와 거래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상황이면 MACD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지표들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 강의는 항상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강의를 잠시 짚고 가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강의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것들 속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서 되새김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RSI죠. RSI를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선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은 50과 30과 70입니다. 이 70이 넘어가는 시점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죠.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고 여기 아래 30 이하부터는 과매도 구간 뭐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서 과매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50선은 이 두 가지의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 50선은 저항과 지지가 있을 경우가 많고 이 상황에서는 보통 얘가 여기를 올라갔을 때 뚫어주지 못한다면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건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과매도와 과매수가 없는 그런 좀 시시한 장이에요. 그렇죠? 비트코인 차트예요. 일봉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이 50선이죠. 이 50선을 연결을 했을 때 이 50선이 넘어간 시점과 떨어진 시점을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50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 이제 제대로 이제 맞아서 올라가 주지 않는다면 지지선의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선 사실 이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0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30, 72로도 올라가지 않는 건 사실 지금 같은 장세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위아래 모두 막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0.4K 부근에서 누군가 의도를 하면서 계속 저항을 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졌죠. 그래서 이때는 좀 떨어지게 될 수 있고 이제 아래선 또 이제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18K 부근, 18.4나 이 정도 부근만 되면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RSI 역시도 과매수와 과매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50선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50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때 올라갔죠. 이 50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이런 상승이 있었다는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지금 보시면 이 저항과 지지를 또 같이 보셔야 해요. 저항과 지지가 좀 잘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좀 뚫고 내려가 주진 않는지 이런 것들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50선을 또 지켜주지 못한다면 매도를 하시면 되죠. 그럼 충분한 수익을 이만큼 얻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장이기 때문에 50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RSI랑 같이 했던 게 다이버전스예요. 다이버전스가 뭐였냐면 이 RSI의 지표와 그리고 그 가격의 지표의 고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는 좀 같이 보실 건데 이 가격의 고점, 가격의 고점과 이 RSI의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RSI 고점이 만약에 다르다 하면은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고 이게 또 반대로 저점은 이제 가격의 저점과 RSI의 저점이 반대됐을 때는 또 상승 다이버전스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때 보시면 볼게요. 이 고점을 볼게요. 고점을 보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RSI 고점은 내려가죠. 이렇게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점점 올라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락 다이버전스 이 자체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때 고점만 다가가면 누군가가 매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RSI가 떨어진 거겠죠. 그렇다는 건 이미 이제 좀 매도가 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조금 받았다. 누구의 물량을 받았냐? 기관이나 세력의 물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바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입장에선 또 이렇게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착을 했다면 아무래도 고점에서 매도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폭락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총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 RSI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고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하고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는 매수를 좀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의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추세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상승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이고 만약에 하락하던 입장에서 또 맞고 떨어져 주지 않으면 맞고 튕겨 나가지 않으면 그 선은 또 이제 반대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이버전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RSI의 고점과 이제 진짜 가격의 고점이 다른 것 그리고 이제 좀 전체적인 하락 역시도 이제 그 반대되는 것이 바로 다이버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은 MACD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요, 이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을 나타냅니다.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발산 이름이 좀 어렵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웠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좀 그려보면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동평균선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노란색 선, 보라색 선, 빨간색 선이 보이실 건데 이게 5일선, 10일선, 21선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는 보통 이제 뭐 10일, 5일, 10일 이런 게 단기고 이제 뭐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조금 긴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겠죠. 이 두 가지의 차이,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 바로 MACD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단기와 장기 이평선은요, 이제 퍼졌다가, 보시면 항상 퍼졌다가 한 곳에 모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이제 퍼졌다가 모이는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지금 심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 수렴과 발산을 통해서 가격의 흐름의 추세와 추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같이 확인하시기 좋은 지표입니다. 방금 RSI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RSI에 문제가 있어요. RSI는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지 매도를 많이 했는지가 보통은 많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이 추세 변화를 예측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지표들을 다른 지표들을 많이 좀 껴서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좀 타점이 좀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 타점이 보통 동일하게 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MACD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아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파란색 선과 주황색 선의 차이를 보고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검색하시는 창에 MACD라고 치시면 이런 모습이 뜨는데 저는 보통 히스토그램을 보지 않고 이 선만 보통 봅니다. 그리고 MACD 선과 시그널 선으로 나뉘어지는데 MACD 선은 보통 12일과 26일 선의 이동평균선의 차이값을 나타냅니다. 그럼 주황색 선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어떤 기간 동안에 이 MACD 선에 이제 중간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또 다시 이동평균한 선이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 선보다 MACD 선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어디가 골든 크로스가 났고 데드 크로스가 났는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MACD에서 좀 가짜 신호가 또 많아요. 특히나 이런 추세 변화에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가짜 신호가 너무 많고 특히나 이런 횡보 장세에서 너무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횡보 장세 사실 조금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합니다. 이런 애매한 장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횡보가 길어질 땐 거짓 신호가 너무 많은 단점이 있고 영선에서 많이
만약에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가 없으면 추세 변화가 없다고 느끼면 됩니다. 다시 보시면 이게 여기 방금 전에 우리 RSI는 50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MACD 선은요, 이 0선이 중요합니다. 이게 일부러 RSI랑 제가 같이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긴 0이 있어요. 이 0으로 보통은 모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데 이 0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난 부분이 보세요.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뚫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 위를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선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락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 0선 위에서 또 골든크로스가 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또 단기간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 0선에서 높은 위치면 위치일수록 이 데드크로스나 이제 그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그 세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전으로 보시면 이때는 0선 훨씬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파란색 MACD 선이 이제 좀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그 위치가 0선의 굉장한 위죠. 과매수 구간에서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선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이 시그널 선과 MACD 선의 관계 그리고 지금 뭐 상황이 0선보다 더 아래에 있다 하면 보통 거짓 신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랑 데드크로스 방금 전에 제가 이용한 것처럼 같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함께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MACD는요. 그 이동평균선이 MA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MA가 여기 12일과 26일선의 관계 이동평균선 12일과 26일선의 관계 차이를 좀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지금 보시면 이 자체가 만약에 정배열이 잘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12일과 26일선을 갖다 놨을 때 이 파란색 MACD랑 보통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서 제대로 골든크로스가 났다 하면 여기서도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이 보시면 좋은 게 지금 이것은 연습입니다. 연습이고 이건 지금 XRP, 리플이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것 역시도 그렇게 좀 모습이 좋았느냐를 좀 같이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 0선 위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났고 그 선의 크기 보세요. 그 선의 크기가 너무 격차가 커요. 근데 격차가 크면 보통은 한 곳에 모이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격차가 갑자기 급격하게 커졌기 때문에 이것이 모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거의 수렴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좀 상승이나 하락의 모습이 좀 일어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XRP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좀 따라 올라가 보면 여기 급등 전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모이는 건 역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번 이제 매도를 좀 고려를 했겠죠. 매도를 좀 했고 이 아래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아래에서 다시 좀 매수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식의 좀 대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고요. 이거는 이제 도지입니다. 도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도지 역시도 지금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말할게요. 여기서 잠깐의 한 15%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여기에서도 15% 정도 상승이 있은 다음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선 역시도 연결해 보면 이 아이가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났고 그 부분이 0에서 훨씬 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하락을 많이 빠져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때 역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RSI랑 좀 같이 보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은 이 0과 이 RSI의 50선이 좀 동일하고요. 그리고 보통 여기 연결을 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었고 얘 역시도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일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RSI와 MACD의 그런
중간 부분도 같고 타점도 보통은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체킹하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매수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올 강의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지표에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지표는 지금 방금 전에 공부했던 지금의 추세적인 것을 아는 지표, 지금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인지를 아는 지표, 그리고 모멘텀 지표라고 해서 지금의 위치가 또 어떤지, 그리고 변동성 지표라고 해서 횡보장에서 많이 쓰는 지표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게 오르는 내리는 그런 장에서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일 때 이 횡보장에서 횡보가 어디를 좀 가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제가 그려드렸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좀 모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렴이 발생이 됐을 때는 위로든 아래로든 좀 모습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죠. 그럴 때 쓰는 변동성 지표가 있고, 방금 전에 거래량과 RSI 그리고 이런 시장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역시도 같이 체킹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멘텀 지표와 변동성 지표를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시 반에 지금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적 분석의 지표 유형들도 이렇게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쓰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만약에 더 궁금하신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보신 것들도 궁금하시다 하면 들어오셔서 같이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도 다음에 또 다루겠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애들이랑 좀 다릅니다. 이것은 시간이 보통은 기준이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시장 강도나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는 반면에 좀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 정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MAC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무료 방송 주제 바로 지금은 모아가야 할 때 지금 매수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초아님과 함께 하니까요. 1시 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